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월급 250만원 직장인이 1억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본소득으로 가는 첫 번째 허들이 바로 1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억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사람인변, 마음심자, 날일자, 세울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매일같이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돈이다. 네, 그만큼 굉장히 큰 돈이란 얘기죠. 우리가 요즘 뭐 하도 물가가 오르고 뭐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억억하니까 억이 굉장히 뭐 작아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적금 이자율이 한 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3년에 1억을 모으려면 267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년에 모으려면 198만 원씩 저축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달에 저축할 수 있을까? 뭐 굉장히 월급이 많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3년에 267만 원, 한 달에 월 267만 원을 모으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월급이 굉장히 많은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고 이걸 도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월급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만 쓰고 267만 원을 저축하는 거죠? 83만 원만 쓰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걸 물어봤더니 그냥 군대 갔다 생각을 하고 그냥 3년만 딱 도전해갖고 1억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제가 박수를 쳐드렸는데 83만 원 갖고 한 달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83만 원 갖고 한 달에 생활하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생 때를 생각해 보세요. 83만 원도 못 썼죠, 사실. 그러니까 83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분은 너무너무 많은데 350을 버는데 83만 원 쓰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83만 원을 쓰는 사람은 많은데 350만 원을 버는 사람 중에 83만 원만 써야지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월급이 적으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1억 모으냐? 이 월급에 무슨 진짜 뭐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의 제1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보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보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무언가 얻을 수가 없어요. 적은 월급에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돈을 모으겠다? 그거 생각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잘 보시면 그분들의 멋지고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아셔야 된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250만 원 사회초년생의 이 작은 월급 200만 원, 250만 원의 사회초년생들이 이렇게 작은 월급을 받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돈을 모으려면 말이죠. 첫 번째 통신요금을 잘 보십시오. 통신요금과 교통비가 소득의 5% 이내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럼 250만 원에 5%면 12만 5천 원인데 통신료하고 교통비가 12만 5천 원에 되나?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250만 원, 300만 원의 일반 직장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통신료가 다 1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알뜰폰 통신사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데이터 무제한인데 요금이 2만 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기기값 같은 거 빼고 나면 요금 자체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씨 알뜰폰 사용하면 뭐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비, 대중교통비 어떻게 아끼느냐? 여러분 역마다 정기권이라는 걸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2번 사용해서 한 달에 60회 사용이다 그러면 5만 30회
60회 사용할 수 있는 55,000원에 구입이 가능한데 이게 실제 45회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을 60회 사용 분량을 45회 분량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뜰 교통카드라는 앱을 깔면요. 여러분들이 걸음걸이 걷는 거에 일정 부분을 적립을 했다가 교통을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아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월급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타는 분이야. 뭐 그런 거 당연히 뭐 사실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엔겔 지수. 엔겔 지수입니다. 뭐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서 엔겔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 국민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뭔가 좀 이제는 졸라매야 된다. 엔겔 지수 1인 가구의 평균 350만 원 소득 이하라 그러면은 20%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돼. 야, 이게 가능하냐? 50만 원이 사실 독립한 1인 가구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과 동거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주를 같이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 이내가 돼야 되고 1인 가구라 하더라도 20%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는 계절 지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여행을 간다, 이벤트를 한다, 또 명절에 돈을 쓴다. 이런 어떤 계절적인 지출은 한 달 월급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명절에도 돈을 좀 써야 되고 이벤트에도 좀 돈을 써야 되니까 250만 원 급여를 받는 사람이 계절 지출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250이니까 이거저거 쓰면 여행은 1년에 한 150만 원 이내로 가야 되네? 150만 원 갖고 갈 데가 있나? 여러분, 갈 데가 없으면 모아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그럼 2년에 모아서 300만 원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꼭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지금 이 고환율에 꼭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적은 월급에 남들 하는 걸 다 보고 생활한다? 나의 기준은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나의 소득에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뭐 누구냐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제일 싫거든요. 진짜 책임감 없다 소리 듣는 게 제일 싫어요. 뭐 과소비 뭐 그거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뭐 욜로 뭐 플렉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한두 번으로 그쳐야지 이 적은 소득에도 남 할 거 다 하면서 이 시절을 보낸다? 그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 무책임한 사람이 전 제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 좋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안나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안나. 겨울왕국 안나가 아니고요. 예. 이 안나입니다. 수지 씨가 등장하는. 뭐 못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신데 이 드라마에 명대사가 나와요. 그 드라마의 명대사가 바로 이겁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그런가 사람들은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 공간이 아니라 상황인데 말이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뭐 진짜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목표가 뭐냐 그러면 뭐 많이 안 바래요. 수도권에 그냥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자, 20-30년 후에 여러분들 그 흔한 수도권의 30평 아파트 조차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미래의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꼭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에이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돈을 진짜 한 2-3년 정도 본인 스스로 진짜 정말 노력해가지고 한 5천만 원이라도 모아봤는지 한 1억이라도 모아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인정. 과거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야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야. 여러분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근데 뭐 공부가 다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 근데 뭐 공부도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뭐 한 번이라도 돈을 자기 손으로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열정적으로 불태워 본 적이 있느냐? 요즘 위기 하죠. 뭐 뉴스를 봐도 뭐 인플레이션에 뭐 고금리에 그다음 고환율에 뭐 고유가 하여튼 뭐 위기란 얘기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위기가 주는 특별한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좋은 점이 있어?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위기가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위기가 닥치면요. 그동안에 감춰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위기가 되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가 밝혀지고요. 위기가 되면요.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에 유동성 잔치 속에서 끝없이 올라가는 성장주, NFT, 암호화폐 이런 걸로 진짜 내가 금방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정말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목돈을 모을 수 없다? 그거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에 267, 4년에 198만 원을 모을 수 없다면 5년에 157만 원을 모으면 됩니다. 5년에 157만 원을 모으면 우리가 1억을 손에 쥘 수 있죠.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마인드의 차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인드의 차이야. 과연 월 157만 원 저축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한 달에 93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냐? 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83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1억 모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보다 10만 원 더 쓰는 거네. 157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될 것입니다.